안녕하세요. 1인 사업가의 퍼스널 브랜딩을 강의할 조연심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강의 드린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많은 고객들을 만났을 때 고객들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답은 정말 심플합니다. 너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어찌 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이런 소개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팔고 계신 그 제품이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팔고 있는 상품이 저쪽 집에서 파는 거나 우리 집에서 파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 외에는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고 그 부분들을 왜 너한테 사야 돼? 라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해왔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수준 있고 실력가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막 설명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바로 나를 찾는 많은 고객들이나 투자자나 이런 분들에게 내가 이 분야의 1인자야, 쓸모있는 사람은 나야 라고 하는 걸 저희는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나 그냥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알아줘 이게 아니라 뭐로 증명해야 된다? 데이터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때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만나실 수 있냐면 SNS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만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데이터와 연결돼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저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온라인상에 올라갈 땐 데이터의 형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 빅데이터가 될 거고요. 빅데이터를 통해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이야. 이걸 증명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 올린다고 사람들이 저를 전문가라고 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전문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격입니다. 네가 갑자기 그걸 왜 해? 난 오래전부터 이 일을 좋아하고 준비해 왔어. 그래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거에 관련된 책도 냈어. 그래서 이 일을 나는 당당하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저 자격을 자타 공인 인정할 만한 수준의 것들로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자격증을 따느라 우리는 여지까지 평생을 쓰기도 했죠. 그런데 이젠 저 자격증 하나만 있어서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필요한 요소 바로 경력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전문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경력이 쌓여야 됩니다. 경력은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쌓여지죠. 당연히 시작한 초창기보다는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 동안 그 분야에 머물고 있다라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사실은 1번하고 2번만 있어도 전문가로 인정받던 시대였는데요. 이제 시간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뭘 통해서 사람들을 확인하시나요? 네, 세 번째 요소인 검색입니다. 검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샀나? 이 제품에 하자가 없나? 내가 이 제품을 고르는 게 당연한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내가 가진 자격증이나 어떤 경력 증명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검색 결과로 확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맞습니까? 그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과정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제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저의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오프라인에서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계속 저한테 뭘 붙이고 있다?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까칠하네. 아, 저 사람 일은 확실하네. 저 사람은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네. 저 분야에 책을 냈네. 베스트셀러 책이 됐네. 이런 순간순간의 과정들이 전부 다 뭐로 붙는다? 딱지로 저한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조연심하면 뭐가 딱 기억나게 만드는 것. 결국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다. 나에 대한 가치를. 그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이 보여준 이미지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계속 나 하면 떠오르게 하는 딱지를 많이 붙이게 한다. 전부 다 그렇다고 이 경고장, 레드 딱지만 붙이면 안 되겠잖아요. 노란 딱지만 되게 많다. 그게 아니라 나 하면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 딱지를 붙이고 싶은 그 형태가 무엇이냐, 어떤 컬러로 보이게 할 것이냐, 어떤 키워드로 보이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갖춰야 될 거고요. 사람들은 핵심은요, 보여주는 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방법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건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고 훈련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전문가답게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불과 14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키우고 20대는 그렇게 현모양처를 꿈꾸다가 나이 30에 학습지 교사로 시작했다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다시 제정신 차려서 내 이름으로 살아보겠다 했을 나이가 38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4년이 흐르면서 저는 저에게 필요한 딱지를 붙이는 과정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연결해서 데이터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과정을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결국 브랜딩이라고 하면 표현한 대로 소비자의 머릿속에 긍정적 왜곡이라 하면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리서빌리티하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도록 기억을 조작하는 거야. 딱지가 하나 붙고 2개 붙고 3개 붙으면서 계속 저 사람의 기억을 나라는 사람 하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이게 만드는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브랜딩이다.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딱 해당 분야 하면 내가 떠오르게끔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은 지금 보여지는 대로 그 분야 하면 1인자가 나야 라고 이런 목적점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굉장히 편하게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하다 말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꽃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꽃집 중에 왜 우리 꽃집이어야 되는지, 꽃을 왜 평상시에 사람들이 생활에서 접해야 되는지를 설득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게 꽃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는 방법 하나. 근데 그것만 설득하면 다른 집 꽃이 팔릴 수 있잖아. 그럼 뭐가 같이 돼야 된다? 그 꽃을 왜 나한테 사야 되는지까지도 설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과정의 목적은 뭐다? 자신의 분야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과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자체 제품 브랜드 만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퍼스널 브랜딩, 나까지 브랜드 하란 얘기야.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so what? 뭘 브랜딩 하면 되는데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거 how?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부분들을 간결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서 평생 한 직장 있다가 은퇴해서 10년을 전후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했죠. 그리고 나를 벌써 드러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갑자기 내가 나를 책임지래. 특히 여러분 같이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이제 스스로 본인이 모든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데 한 번도 나를 책임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처럼 고역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가 되면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일어나서 내가 알아서 뭔가를 만들고 만든 물건을 홍보하고 판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결산까지 하고 세금 내고 계속 이 과정을 스스로 평생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지금 시대가 바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젊을 때 그 삶을 먼저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막 50대, 60대까지 회사에서 있다가 나오면 그런 정보가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주로 어디에 기인한다.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하면 대박이야. 이런 거 정보에 휘둘리셔서 가진 돈 다 날리시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이 봤죠.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나를 책임지게 될 텐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오히려 당당하게 잘 됐다. 그리고 빨리 이 과정을 거쳐 넘어가서 조금 유연하게 내가 나를 책임지면서 평생 살면 좋겠다라는 그 삶을 받아들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의 멘토이기도 한 우리 찰스 핸디, 영국의 매니지먼트 사상가이거든요. 비이성의 시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 소유에 따라 부가 결정되었어. 이건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땅 많으면 소작하면서 이렇게 소작농을 부리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죠. 얼마 전까지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이었지. 그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이제는 지식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를 창출하는 핵심이야. 이제는 뭘 만들어낸다고 잘 팔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너도 나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뭘 필요하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과 지식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세상이 변했고 그 변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시간여행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9세기 저는 18세기였을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에 우리는 우리의 신체 중에 어디를 활용해서 일을 했을까요? 맞아요. 팔, 다리, 허리, 힘. 그러므로 남자분들이 주로 인재에 해당했죠. 이때 태어났으면 여자들은 대부분 인죄에 해당했죠. 왜?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힘을 쓰는 것, 노동력, 성실하게 힘을 써서 일하면 인재였는데 19세기가 되면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죠. 이때는 뭐 창의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라인에서 분량을 고르고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8시간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야근하면 야근수당 받고 주말에 일하거나 하면 특근수당을 받는 시간으로 일한 시간으로 내 보상을 받는 시대가 바로 단순 육체 노동자로 일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주로 파란색 노동복 차림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블루칼라 워커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었죠. 저 때는 성실하기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0세기 정보사회로 넘어옵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라는 이 괴물이 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일들을 누가 대체한다고요? 네, 맞아요. 컴퓨터가 대체한다고 하지만 이때는 정보사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격증 따셨죠? 자격증 전성시대가 바로 정보사회에 우리가 인재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격증을 딸 때까지 우리는 인간의 신체 중에 어디를 활용하셨을까요? 머리를 쓰셨나요? 머리 쓰면 딱 그랬잖아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우리는 정보사회에 눈과 손과 엉덩이의 힘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정신노동을 했죠. 자격증 딴 분들 대부분 회색 빌딩 안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일을 하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이 두 노동자 계층이 21세기로 넘어와서는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블루 칼라가 일하는 저 영역은 자동화, 그죠? 사무 자동화 영역에 의해서 노동자가 막 10명이 필요했던 게 1명만 필요하거나 이렇게 인원수가 확 줄어들었고요. 해외에 값싼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죠. 화이트 칼라 노동자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AI, 인공지능이 하잖아요. 점점 더 저렴해지고 똑똑해지고 성실한 얘네들이 화이트 칼라 노동자의 대부분의 일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린 뭘 하라는 거야? 21세기는 저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처럼 와이파이가 터지는 어느 곳이나 사무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빛나는 아이디어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노동자, 골드칼라 워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일을 하느냐? 육체적인 노동력, 학력, 경력, 자격증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무기로 일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방식도 거의 아이디어를 배경으로 퍼스널 브랜드 컨설팅과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어디에서 암기해갖고 암기한 걸 시험 보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세 줄의 단어들이 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소속이에요. 프리랜서라고 하면 일하고 놀고 쉬고 하는 걸 자유롭게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돈도 프리한 게 프리랜서겠죠. 책임질 수 없는 삶이 자칫하면 프리랜서의 삶일 수도 있어. 자유만 차지하게 되면. 하지만 저는 자유롭게 프리랜서의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강의를 했던 포트폴리오, 작가라고 말하려면 책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돼서 떠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전 세계 어디든 일을 하고 있고요. 앙트러프러너, 기업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카카오 택시도 부르고 그 다음에 쇼핑도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 제 이름의 브랜드로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웃소싱, 오늘 저는 이 강의에 아웃소싱 되어 온 거예요. 뭐 계약 1년 종신계약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들은 데이터로 남게 되면서 저라는 사람이 또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 더 쌓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걸 통해 디지털 평판을 통해서 저의 퍼스널 브랜드 인지도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결합된 이 영역에서 저는 제가 활약하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 관련된 지식과 이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아이디어 노동자 골드칼라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이거와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사물과 이 사물 인터넷으로 통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하죠. 오프라인 세상, 디지털 세상, 이제 메타버스 세상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거의 VR, AR 통해서 만져보고 다 경험한 다음에 거기서 주문을 하면 현실 세계엔 우리 집으로 배달까지 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디지털에서 보여준 나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실제 나라는 사람이 무슨 어느 대학을 나왔고 키가 어떻게 되고 뭐 재산이 이런 것보다 이 온라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세상이라고 2025년 그렇게 올 거라고 시스코가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 바로 작년부터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데이터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데이터라 하면 검색이 되겠죠. 온라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댓글 하나도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
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 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서 평생 고용돼서 나를 책임지는 이런 시대는 없어진 거고요. 내가 나를 책임지며 살아야 되는 시대에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해졌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럼 so what? 뭘 하라는 거야? 퍼스널 브랜딩 뭘 하면 돼? 우선 브랜드와 브랜딩 이 두 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는 우리 자체예요. 사실은 누구나 태어나면 퍼스널 브랜드를 갖게 됩니다. 다만 뭐가 없을 뿐이다. 인지도와 영향력이 없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 그리고 내가 말하면 잘 안 들어. 뭘 사라고 하는데 잘 사질 않아. 이거는 내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 자체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거다. 그 자체다. 그럼 뭐다? 퍼스널 브랜딩은 내가 목적하는 어떤 분야, 지금 여러분이 활약하는 그 분야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하는 과정, 그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다른 것보다 퍼스널 브랜딩을 제가 14년을 먼저 해왔기 때문에 저는 좌충우돌 하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프로세스로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왔고요. 이 과정대로 책을 썼고요. 이 과정대로 기업과 CEO와 이런 분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7단계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시고 여기에 맞춰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손쉽게 1인 기업까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본인의 비즈니스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단계는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덴티티가 뭐야? 보통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네 정체를 밝혀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라는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되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나를 잘 못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 하면 그냥 현재의 나와 오프라인의 나 둘 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체성을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본질이에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뭐고 내가 잘하는 강점이 뭐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치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적 본질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뭘 한다 퍼스널 브랜딩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이잖아.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성장하고 내 꿈을 찾는 건 아무 관심이 없는 이야기예요. 결국 1인 기업을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퍼스널 브랜딩의 요소는 바로 직업적 본질입니다. 직업적 본질이라고 하면 내가 타인에게 서비스하는 그리고 내가 나의 하는 그 행위를 통해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게 되는 그거에 해당하는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직업적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직업적 본질에 해당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정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분리시켜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인과 직업이 교묘하게 계속 결합돼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은 잘하는데 인간성 때문에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고 일은 조금 어눌하지만 인간성이나 어떤 가치관이 괜찮아서 선택을 하기도 하겠죠. 사람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는 이 개인적 본질과 직업적 본질이 계속 어우러져 각종 선택과 결과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연예인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의 직업적 본질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적 본질을 찾았어.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뭘 잘할 건지, 뭘 서비스할 건지, 뭘 팔 건지.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오프라인으로 그 내가 팔고자 하는 것들을 포장하는 게 바로 오프라인 툴을 셋업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그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 이런 자격증을 갖추고 명함을 만들고 브로셔를 만들고 보여지는 자세, 복장, 태도 이런 거 바꾸는 거 전부 다 오프라인 툴에 해당합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딩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오프라인에 있는 전문가를 많이 만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건 왜 이 사람들이 활약하는 게 많으냐?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의 본질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프라인 툴을 잘 활용하시면, 전문가 영역을 좀 도움받으시면 그 분야에 좋아 보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툴을 세팅하셨습니다. 뭐 가게도 세팅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고 나면 저 세팅의 목적지를 어디까지 하셔야 된다. 내가 그 분야에 존재한다는 걸 인정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될 때까지 내가 오프라인을 컨트롤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Excellence in Flight, 비행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죠. 저는 Excellence in Personal Branding,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으세요? 오프라인의 목적지가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여기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셔야 이 퍼스널 브랜딩의 과정을 여러분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팔고 있는 서비스가, 여러분이 팔고 있는 제품이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정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나 찾을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레드오션 시장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 이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나하고의 경쟁일 때가 많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나하고 약속을 지키고 나하고의 성취를 만드는 게 퍼스널 브랜딩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하나 넘어서 그렇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뭘 지켜야 된다? 네, 프로페셔널하게 그 분야에 자기 자신과 경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다? 온라인 툴을 셋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툴은 SNS를 통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접하는 게 바로 이 온라인 세팅을 하는 이 방법일 거고요. 이 부분들은 각각의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구독자를 모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에 연결한다? 아이덴티티 를 찾는 그 부분들, 직업적 본질을 찾고 오프라인 툴을 세팅하고 바로 온라인 툴을 세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나면 이거 온라인 툴의 목적지를 어떻게 한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뭔가 필요하면 검색하신 것처럼 온라인에 무엇을 검색했을 때 나를 찾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거꾸로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온라인 툴을 세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인스타에서 검색될 때 유리할 건지, 영상, 유튜브에서 검색되는 게 유리하실 건지, 블로그에서 검색되는 게 유리할 건지 확인하시면서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내가 나오게 할 건지를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유효한 키워드의 포스팅이 많이 올라올 수 있게 전략을 짜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게 뭐다? 데이터. 내가 올린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남게 되면 이 데이터는 내가 만들었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린 데이터를 누군가가 소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소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을 그냥 단순히 피곤한데 어떻게 할까 이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유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비할 때 손쉽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훨씬 전략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분야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계속 데이터로 남기는 것,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잖아요. 이 과정은 퍼스널 브랜딩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 여러분 자신은 영향력 있고 인지도가 되는 그런 퍼스널 브랜드가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아이덴티티 하고 오프라인, 온라인에 툴을 세팅하고 나면 네 번째 단계보다 스코어를 축적하는 게 필요합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건 점수죠. 블로그에 글 하나 썼다고 브랜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인정받는 무언가가 되려면 스코어를 쌓아야 되겠죠. 결국 뭐 상을 탄다거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책을 낸다거나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채널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성적에 해당합니다.
책도 그렇고 논문 블로그 당신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로 딱 보여지는 형태로 나오는 걸 그 아웃풋이라고 하고요. 이 아웃풋이 스코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김연아의 경력상 잘 확인해 보시면 뭐 바보에 나오는 홍보대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선수위원회 위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경력상만 보고는 사실은 김연아를 지우고 나잖아요. 그럼 김연아인지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팩트야. 김연아의 팩트. 근데 김연아가 오늘날의 김연아가 된 건요. 어딘가에 출전을 해서 한 점 한 점 스코어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경력을 쌓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격증 따고 뭐 이러는 거. 근데 그 자격증이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쌓아야 되는 스코어는 내 이름으로 오로지 나가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 스코어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브랜드 전광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쪽에는 여러분의 경력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한쪽에는 스코어, 결과물이 쌓이게끔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처음엔 다 비어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점 한 점 유효한 스코어를 쌓으면 뭐가 된다? 브랜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요? 히트작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5단계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간다? 포지셔닝. 어떤 분야든 포지셔닝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 포지셔닝이라고 하거든요. 온라인 영역은 정말로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지 않으면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콘텐츠를 막 올려도 잘하지 않으면 주목을 받지 못하게 돼요. 결국 온라인 시장은 룰 오브 원, 해당 분야의 1인자가 되겠다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에게 구매자가 몰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룰 오브 원, 내가 이 분야의 1등이 될 거야. 오프라인에는 해당 분야의 상위 5등 안에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온라인은 네이버의 인물 검색뿐만 아니라 전 카테고리에 검색될 수 있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다 기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기법으로 활용할 때 뭐 검색을 통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와요. 네이버 인물 검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많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채워가시면, 데이터로 채워가시면 여러분도 네이버 인물 검색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포지셔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에서 나라는 사람이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것, 검색되게 만드는 것, 이걸 바로 카테고리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기억되게 하면 되는데요. 주로 사람들은 뭘 기억한다? 처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고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 최초가 되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6단계 이쯤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정상에 올라가면 다른 정상이 보여요. 그래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하죠. 이때쯤 되면 알아서 사람들이 뭘 같이 하자고 많이 해. 네트워크가 막 확장되는 단계가 6단계가 됩니다. 이게 안 됐을 때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 해도 사실은 진정하게 인맥이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아직 내가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발적 왕따의 시간을 가지셔서 오히려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스코어를 쌓기 위해 시간을 축적하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나에게 몰입해서 쓰는 그 전략이 유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봤자 어차피 네트워크 확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면 7단계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요. 해당 분야의 1등이 되시잖아요. 영원한 1등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조금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야 평생 퍼스널 브랜딩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어느 날 반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씨 변화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7단계까지 저렇게 하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검색 가능하게 만드시고요. 두 번째, 거래 가능하게. 세 번째, 신뢰 가능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럼 지속 가능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검색 가능한 나를 만드는 법, 딴짓을 하시면 돼요. 딴짓을 한다고요? 되게 놀라시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딴짓 있죠. 그냥 소비자처럼 이런 딴짓을 해서는 세상에 내가 바뀌지 않겠죠. 이 친구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일과 해야 된다는 일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요리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되는 공부를 하고 해갖고 결국은 구글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싶었어.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하는 방법을 계속 블로그에 기록하다가 책을 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구글보다 요리였어. 이제는 경리단길 앞에 어느 주막집에서 주모로 일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신의 직장이라 하면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하는 것, 그걸 신의 직장이라고 정의해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신의 직장에 해당하는 일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친구 공대생입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가 연수를 갔어요. 좀 있으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패션과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이 친구는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만 명씩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1년을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서 아예 본인이 저렇게 직업을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스트리트 패션 포토그래퍼. 이제 전 세계의 패션 스타들은 이 친구에게 사진을 찍히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아예 직업을 만든 케이스죠. 자, 이 친구들은 공대생입니다. 아이폰 블루투스로 작동하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킥스타터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렸어요. 야, 우리 5천만 원만 벌어보자. 그런데 2달 만에 12억이 펀딩됐습니다. 이 친구는 에어비앤비에 본인의 집을 올렸어요. 이쁘게 꾸몄겠죠. 여기에 이 가이드북 코리아 대표가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둘이 뭐가 됐다? 직원과 사장의 관계가 되기도 했고요. 에버노트라고 하는 저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 홍동이라는 친구는 에버노트의 사용법을 한국어로 다 만들어서 했는데 에버노트가 한국 시장에 올 때 검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저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저 친구에게 아예 한국 시장 전체를 만들어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냥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다? 온라인에 그거를 보여줬어. 이걸 소셜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디지털에 데이터를 남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 리뷰, 좋은 반응을 얻은 거죠. 이게 능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된 것들을 올렸을 때 좋아요, 댓글, 공유, 팔로워가 많아진다. 이러면 이것도 능력에 해당하죠. 네이버에 저를 검색하면 정말 많은 곳에 저에 대한 그 정보가 되니까 이걸 확인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저에게 일을 의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파워블로거가 아니라 전문 블로거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 블로그를 운영하고요. 이걸 10년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검색 가능하게 했던 최고의 전략은 뭐다?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어디예요? 디지털이에요. 기록할 게 없는데요. 매일 똑같이 사는데요. 그래서 기록할 만한 뻘짓이라도 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저렇게 기록만 한다고 거래가 되지가 않죠. 거래 가능한 나를 만드는 법. 복면가왕에 사이버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컬투의 김태균이었습니다. 개그맨으로 대한민국 최고죠. 그런데 컬투의 김태균이 노래 앨범을 12집까지 낸 가수였어요. 그런데 개그만큼 히트를 못 쳤어. 그랬더니 자기네 노래를 했을 때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가수로 컬투를 섭외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유는 뭐다? 히트작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네, 히트작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됐어요. 신뢰 가능한 나를 만드는 법.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그 신뢰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성실하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디지털 상에서는요. 한 번보다는 5번, 5번보다는 10번 이렇게 성실하게 횟수로 증명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이 성실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이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이거 계속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올리시고 일관되게 올리시면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매일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안 좋은 일도 많죠. 하지만 하기로 한 걸 정확한 시간에 해내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예측합니다.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끝까지 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하는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때 일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드는요. 내가 먼저 만듭니다. 나 이 분야 최고가 될 거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누가 완성한다? 남이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저한테 붙이는 딱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면 바로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0분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유튜브 이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거 도움이 될 만한 부분 있으면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이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1인 사업가를 위한 퍼스널 브랜딩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소통가 조연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